네 번째 노트입니다. 네 번째 노트에서는 복합 타입과 열거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복합 타입과 열거형. 배열 문자열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거형까지 이제 살펴보면 언어에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원시 타입과 또 그 밖의 타입들을 다 살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중에는 원시 타입이라는 게 있고 그것과 비교되는 게 복합 타입입니다. 원시 타입은 타입의 그 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타입을 원시 타입이라 그러고, 복합 타입은 값을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것을 복합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복합 타입 중에 같은 종류를 여러 개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배열이고요. 하나의 데이터를 취급해서, 즉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도 해주는 것이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없었다. 그럼 프로그램을 하기 싫죠. 그렇죠? 예를 들면 40명의 학생 성적을 처리해야 돼. 배열이 없어. 그럼 40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해야 돼. 그것도 귀찮은데. 그 40개의 정수 변수를 뭐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려고 그러면 코딩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배열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겠죠.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과 색인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40개의 구성된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런 문제에서는 저거 없으면 프로그램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살펴볼 때 요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크기, 이게 이제 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용량, 크기 딱 요 용어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열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을 만들 때 확보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열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값의 개수가 뭐예요? 용량이에요. 그러면 40개로 구성된 배열을 선언했어요. 그럼 얘의 용량은 40이에요. 근데 40개를 확보를 해놓고 내가 현재는 10개만 쓰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의 크기는, 배열의 크기는 40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10이라 그래요. 10. 그래서 크기와 용량 구분되죠. 그래서 항상 그 용어를 쓸 테니까 어디서는 막 하다 보면 크기가 용량이고 용량이 크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용량이 크기랑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배열의 특성. 배열은 뭐 C, C++, 자바, 뭐 C# 등등 배열이 있는 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열은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질 구조입니다. 동질 구조. 구조에 있는 저 배열이 유지하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타입이다.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이 동질 구조라는 거는 물리적인 동질 구조이지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1차원 정수 배열에서 첫 슬롯의 개수를 유지하고 크기를 유지하고 나머지 슬롯의 정수값을 유지한다. 그러면 첫 슬롯에 있는 값과 나머지 슬롯에 있는 값은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값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C의 문자열에서도 쭉 가서 맨 끝에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죠. 0. 문자의 끝을 나타내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다 이게 무슨 타입? 문자 타입이지만 얘의 의미랑 이 나머지의 의미는 다르죠. 그렇죠? 얘는 데이터고 얘는
끝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로 활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소들 간에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 순서가. 그리고 그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열에 있는 요소들은 위치에 의해서 접근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색인이라는 걸 쓰게 되겠고 C부터 주소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색인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한번 확보된 배열은 그 위치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위치에서는 확장이 안 돼요. 동적 배열의 경우에도 배열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보된 배열을 요 뒤에다가 추가하고 싶다. 그거는 안 돼요. 정적 배열이든 동적 배열이든. 그래서 이걸 늘리고 싶으면 이만큼 큰 거를 다시 또 확보해서 나머지를 복사해가지고 또 쓰시면 되지. 동적 배열 같은 거 쓸 때.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는 용량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요소의 위치와 상관없이 특정 요소를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0번째 요소를 접근하든 10번째 요소를 접근하든 몇 번째 요소를 접근하든 간에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테이프 써봤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 세대가 아니지. 카세트 테이프. 그렇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부터 MP3 세대였나? 워크맨. 그 영화 보면 좀 나오잖아요. 그 뭐지? 가디언스 갤럭시 보면 걔가 이렇게 워크맨 테이프. 예. 테이프는 순차 접근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곡 듣다가 세 번째 곡 듣고 싶다고 해서 3번 누르면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감아야 되지. 예? 근데 CD들은 이미 접근이 되죠. 3번 누르면 3번이 바로 나오고 5번 누르면 5번이 바로 나와요. 예. 그래서 배열도 그런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뭐냐면은 연속 공간에 할당되고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얘가 동질 구조가 아니다. 아니면은 연속 공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주소 계산이 하기가 불가능하죠. 뭐 이렇게 하나는 요만큼 하나는 이만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얘를 계산하려면 각 공간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얘 위치를 계산하려면 요 위치를 계산하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막 어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임의 접근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다 요 공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요 위치를 계산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식 갖고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 시작 주소가 100이다. 그리고 요 하나의 크기가 4다. 그러면 요 시작 주소는 뭐야? 104. 여기는 1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공간의 크기는 우리가 단위가 뭐예요? 우리가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요 단위, 크기의 단위. 바이트가 되죠. 그렇죠? 바이트. 컴퓨터에서는 바이트 단위. 그래서 size of int가 4다. 그럼 이게 뭐야? 그 4라는 게 4 바이트, 32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100 그리고 size of int 얘가 int면은 뭐 4바이트면 104, 108. 그러면 요 위치를 알고 싶다? 요 색인 번호랑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색인을 뭐부터 시작했어요? 0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0번째는 100 더하기 0 곱하기 size of int. 그러니까 100이죠. 첫 번째는 100 더하기 1 곱하기 size of int. 104, 1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을 뭐부터 했다? 0부터 했다. 임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연속 공간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 연속 공간을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정적 배열. 이제 정적 배열은 이런 식으로 용량을 이렇게 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에 용량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에 선언을 하면 얘네들은 어디에 생겨요? 이 크기는 함수의 공간에 생겨요. 스택 공간이라고 하는데 함수 공간에 생겨요. 그러니까 새길로 좀 빠져서 함수가 있어요. int n 1000 이렇게 했다. 1000이면 무지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함수, 후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확보되는 공간의 크기는 얼마 돼요? 이 함수를 위한 공간에 뭐가 생겨? 저 1000개짜리 배열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생겨야 돼? 연속해서 영주속해서 확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를 쓰고 없으면 얘 반납되고 또 후 부르면 또 생겨요.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되게 시스템 성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큰 공간을 확보했다가 반납했다가 확보했다가 반납했다가를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돼?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딴 얘기해서. 그런데 확보하기 싫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매번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배열이 확보가 되는데 그 배열이 보통 크기가 아니야. 매우 커. 그래서 성능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 1. 전역 변수. 전역 변수로 바꿔버려. 근데 전역 변수 쓰지 말라 그랬잖아. 전역 변수 별로 안 좋아. 또 다른 방법. 전역 변수도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 전역 변수와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역 변수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변수의 수명이 뭐랑 같아요? 프로그램과 같죠. 지역 변수는 수명이 뭐랑 같아요? 함수랑 같아요. 얘는 함수랑 지금 같아요. 얘의 수명을 함수랑 아니랑 프로그램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스태틱. 오, 예. 스태틱. 스태틱으로 써주시면은 얘는 여기에 확보될까요? 여기에 확보되지 않아요. 얘랑 똑같이 거의 공간에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 함수가 부를 때마다 1000개씩 이걸 만들지 않아요. 한 번만 확보해요. 이게 C에서 이제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테크닉 중에 하나. 배열을 지역 변수로 쓸 때 그거를 자꾸 만들고 없어지는 게 조금 뭐랄까 성능에 좀 그러면은 얘를 뭘로 바꿔요? 스태틱으로 바꾸면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공간 확보되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계속 값을 유지하니까 다음번 호출했을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0으로 초기화했어 처음에는. 그럼 다음에 왔을 때도 초기화 될까?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주의해서 써야 되죠. 그렇죠? 스태틱 변수 하는 거는 얘 수명이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아서 함수가 종료되고 다음에 불렀을 때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스태틱은. 근데 이거는 그걸 기억하기 위한 거기보다는 성능을 계산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스태틱 쓴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적 변수들을 이렇게 쭉 선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만든 거죠. 초기화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하면은 얘 각각을 1, 2, 3, 4, 5로 한 거예요. 예전에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요게 옛날 C 스타일. 옛날 방식. 옛날에 초기화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이코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N3는 다 뭘로 초기화 될까? 다 0으로 초기화 돼요. 얘는 개수가 적네, 용량보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0으로 초기화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용량을 안 줬어. 그럼 얘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얘의 용량 5가 됩니다. 이 목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초기화 목록을 줄 때는 용량을 생략할 수도 있고 용량을 주고 용량보다 적게 줄 수도 있다. 근데 적게 주면 나머지들은 초기화가 돼요. 뭘로? 기본값으로. 그래서 기본값은 뭐다? 0과 같아요. 0. 그러면 이렇게 했다. 불, 플렉, 10.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뭘로 초기화 될까? 다 뭘로 초기화 돼? false. 0이 기준입니다. 0. 그래서 0은 C에서 뭐예요? false죠. 0 외에 다른 값이 다 true니까. 예를 들면 더블 V 10 이렇게 했으면 얘는 다 0.0으로 초기화돼요. 기본값이 0이에요. 늘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변수 선할 때 사용된 기호는 그거를 접근할 때 늘 사용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 뭐야.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포인터 쓸 때 별표 쓰고 접근할 때 별표 쓰고 배열 선택할 때 선택식도 이렇게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제 배열의 선택식은 이제 요 가로에 이제 색인을 넣죠. 색인을 넣어서 쓰게 되겠고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을 때하고 오른쪽에 있을 때의 의미가 다르죠. 뭐 그거 다 아시겠죠.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값을 바꾸겠다는 거고 여기는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색인은 0부터 그리고 배열을 벗어난 조건은 실행 시간의 오류이다. 그래서 유효한 세기는 0부터 어디? 용량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용량 마이너스 1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크기 마이너스 1이에요. 현재 크기가 용량보다 작으면은 크기만큼만 써야 되겠죠. 그쵸? 용량이 40이야. 10개밖에 저장이 안 됐어. 그럼 유효한 세기는 0부터 9까지예요. 그래서 크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크기 개념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배열 쓸 때는 요 안에 식을 쓸 경우에는 내 식이 그 유효한 바운더리 내에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배열은 색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for 반복문을
함께 많이 쓴다. 배열을 처리할 때 많이 쓴다. 다차원 배열. 1차원 배열 말고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필요한 만큼의 차원의 배열을 우리가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 4차원 배열을 쓰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차원까지는 종종 씁니다. 예를 들면 이 게임 아세요? 만약 이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이 맵을 뭘로 나타내면 돼요? 2차원 정수 배열로 표현하시면 돼요. 2차원 정수 배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9x9일 거예요. 레벨 제일 쉬운 게. 그럼 9x9 해가지고 이 게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폭탄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가? 하여튼 폭탄의 개수만큼 이 안을 폭탄 값으로 채워요. 우선 폭탄 위치들. 폭탄 위치에는 어떤 값을 쓰면 좋을까? 폭탄 위치는 여기에 이제 나타나야 되는 값이 1, 2, 3.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폭탄의 개수죠. 주변에 폭탄의 개수 없으면 빵이 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뭘로 나타나는데? 양수면 안 되겠고 0이면 안 되겠고 그럼 뭘 쓰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러면 9x9 배열에다가 랜덤하게 10곳이면 10곳에다가 뭘 표시해요? 마이너스 1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표시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주변 값들을 만들어내면 되죠. 주변 값을 만들어내면 여기는 1, 여기는 0, 여기 1이 아니겠고. 하여튼 계산해서 요거 3, 몇 개가 쭉 계산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선택할 때마다 0이면은 오픈해주고, 숫자면 오픈해주고, 폭탄 맞으면 터지고, 이렇게 짜면 돼요. 그래서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x3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는 9x9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메모리상에 있는 모습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도 뭘 제공해야 돼? 배열이니까. 임의 조건을 제공해야 되죠. 임의 조건을 제공하려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 단위로 연속적으로 확보를 붙여가지고 확보를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00, 10이면 가야 될 위치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은 초기화 목록을 주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렇게 해도 워닝만 주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의 개수를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은 정수 다음으로 아니면 정수보다도 프로그램할 때 많이 사용한 타입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언어 자체에서 인식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언어 자체에 인식하는 타입이지만 복합 타입이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뭔가 처리하기가 불편해서 보통 라이브러리에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은 이제 C++는 이제 C를 확장한 언어이기 때문에 C에서부터 썼던 문자열을 C++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스타일 문자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C 스타일 문자열은 문자열 끝에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자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C 스타일의 문자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 스타일의 문자열은 우리가 문자 배열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포인터를 얻어와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두 개는 많이 다른 거예요. 위에처럼 하면 배열을 확보하고 배열의 그 각각의 요소들을 이 문자열로 채웁니다. 그러면 상진이면 7자고 A 네임의 용량은 얼마가 될까? 8이 되죠. 널 문자까지 8이 됩니다. 얘는 문자열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예요. 그러면 상진이라는 게 상수예요. 상수 문자열입니다. 코드에 나타나는 상수 문자열이 돼요. 그 문자열에 대한 뭐만 얻어낸 거예요? 주소만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수 문자열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얘는 수정할 수 있죠. 배열이니까 내 공강확보해서 거기서 SANG 다 넣어놓은 거니까 S값을 내가 뭐 P로 바꾸고 싶든 대문자로 바꾸고 싶든 뭐로 바꾸고 싶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캐릭터를 안 쓰면 에러 나요. C++에서 컨스트를 안 붙여주면. 왜냐하면 얘 자체가 뭐다? 상수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C 스타일 문자열은 끝에 뭐가 들어간다? 널 문자가 들어간다. C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C++에 사용할 수 있지만 C++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열 타입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인 string을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끝에 널 문자 개념이 없어져요. 널 문자를 생각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널 문자를 쓴 거는 뭘 알기 위해서? 문자열의 끝을 알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럼 문자열의 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size라는 메소드가 있고 length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문자열의 길이를 줘요. 그래서 이제는 C++에서 string 갖고 우리가 문자열 처리할 때는 끝에 널 문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선언할 때 string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예전처럼 그 배열 색인을 이용해서 개별 문자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심할까봐 숙제로 해보세요. 스트링을 인테저로 바꾸는 거. 스트링을 인테저로. 요거는 숙제. 그래서 1, 2, 3, 4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뭐가 돼야 돼요? 1, 2, 3, 4 정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데 요거를 하려면 이제 저 CC 타입에 가면 is num인가? 뭐 있어요. is digit인가?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0부터 9까지는 우리가 그거 디지트잖아요. 얘는 이제 바꿔주면 되겠고 0을 정수 0으로 바꾸려면 빼기 요거 해주면 되죠. 그렇죠? 빼기. 요 3에서 빼기 0 하면 요 결과는 얼마? 3이 되죠. 그러면 요 수를 요 문자를 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자가 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해야 되겠고 맨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을 수 있어요. requirement는 first function discuss as many white space. 그러니까 앞에 white space가 있다. 1, 2, 3, 4다. 그럼 이것도 1, 2, 3, 4 줘야 된다는 거야. 뭐 주면 되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문자가 이것도 또 있어요. is space인가? 있어요. 그럼 요 is space 이용해서 얘가 is space야. 다 건너뛰어. 건너뛰다가 뭘? 숫자를 만나거나 플러스나 마이너스 만날 때. takes의 optional.
이니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인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럼 걔를 따져야 되겠고, 플러스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는 그 플래그 같은 거에다 기록을 해놔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구한 다음에 리턴하는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까? 그거에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를 하나씩 받아서 처음에 1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2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받았던 값에 곱하기 몇? 10 더하기 2 하면 12가 돼요. 그 다음에 3 받으면 곱하기 10 3 하면 돼요. 근데 요 두 가지 범위 인트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를 또 넘어가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로를 리턴해라. 그리고 얘보다 큰 거는 int max나 int min을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2, 1, 4, 7, 4, 8, 3, 6, 4, 8이 들어왔다. 그럼 뭘 리턴해요? int max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거를 해보시고요. 자, 주어진 문자열의 특정 문자의 등장 횟수. 등장 횟수예요. 그러면 오토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했구나. 포문을. 좀 그렇네. 그냥 저거를 다시 쓰면 for int i는 0, i는 word size 또는 i++ 해가지고 if word i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요? c이면 플러스 count 그 다음에 return count 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런 포문으로 쓸 수 있어요. 요 포문은 좀 다음에 반복문 설명할 때 설명드릴 건데 요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요 워드에 있는 문자들을 매번 반복할 때마다 ch에 넣어줘요. 그래서 그 ch와 c를 비교해서 같은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카운트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짤 수 있는데 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짤 수 있겠죠. 문자열에 특정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이제 2학년 되셨으면 이제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헤더 파일에 보면 다양한 함수 많이 쓸 것 같은 이런 용도로 많이 쓸 것 같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세주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써요. C begin, C end. 그리고 C 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C begin, C end라는 건 뭐냐? 어렵죠? C end, C begin. 그래서 반복자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반복자. 그래서 복합 타입에 대해서는 보통 반복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합 타입은 값이 하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몇 개? 여러 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반복자라는 것은 이 복합 타입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하나씩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능을 우리가 반복자라고 합니다. 반복자. 그리고 C++는 반복자를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 포인터 개념으로 활용을 해요. 포인터. 그래서 begin, end라는 개념을 씁니다. begin. 그러면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begin은 어디 가리키는 포인터가 될까? A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end는 E를 가리키지 않고 그 다음에 가상의 공간을 가리키게 돼요. end. 여기가 end예요. 여기가 begin이에요. 그러면은 begin에서 이 포인터가 뭐랑 아닐 때, end가 아닐 때까지 포인터를 하나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begin이 어디 있어요? A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P.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요? 가요. 그 다음에 어디가? 일로 오겠죠. 그럼 여기 오면 이 t가 뭐랑 같아요? end랑 같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그러니까 end가 마지막 문자가 아니라,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마지막 요소 다음 요소가 됩니다. end. 그래서 begin end라는 개념이 있는데 begin end도 있고 C begin, C end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 C는 const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const라는 것은 그 포인터로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을 없다. 수정이 필요한 거는 그냥 begin end로 쓰시고 수정이 필요 없는 거는 뭘 써요? C begin, C end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가 뭐예요? 이 string을 받는데 뭘로 받았어요? const로 받았죠. 그럼 얘는 begin end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워드 자체가 const예요. 그러면 begin end 못 써요. 뭐만 쓸 수 있어요? C begin, C end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요 자체를 반복자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요 모습이 돼요. 요 모습.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요 IT, 반복자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하려면 dereference, 역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저 A라는 문자가 될 테고 처음에는 그 다음 P, 그 다음 P, L, E가 돼요. 그래서 걔가 C랑 같으면은 더하기를 합니다. 요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remove라는 걸 이용했어요. remove. 이 캐릭터가 몇 개 등장하냐? 이 캐릭터를 다 지워라. 그러면 예를 들면 애플에서 P가 몇 개인지 찾으려면 P를 제거하면 ALE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P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이고 요 remove는 그 end 그거에 여기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성능이 좋을까? 별로야. 근데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는 있다. 그렇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구나. 여기서는 const죠. 그렇죠? 받은 건 const예요. 근데 remove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얘를 이용해 똑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템프의 비긴과 엔드를 썼어요. 왜?
remove는 C begin C end 주시면 안 돼. remove는 문자열을 수정하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C begin C end를 쓸 수 없어요. 얘는 C begin C end를 쓰시면 되죠. 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 문자가 P인지 A인지.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CPP 관련해서 뭐 찾아볼 때 이제 cppreference.com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옆에 있는 C++ 얘 무슨 사이트더라 이름이 C++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할 때 요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어요. 이 꺽쇠 at라는 걸 쓸 수도 있고 back front라는 걸 쓸 수 있어요. front는 맨 앞 문자이 됐고 back은 맨 뒤 문자일 거예요. modifier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산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스트링 문자열을 C++에서 문자열을 처리할 때는 예전처럼 C 문자열을 쓰는 게 아니라 std 스트링을 활용하셔야 되겠고 std 스트링을 잘 활용하려면은 어떤 메소드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고 내가 필요할 때 그 메소드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보시면 쭉 나와 있고 뭐 이런 걸 가보면 밑에 간단한 예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제들 보면 이 메소드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EL에 가면 이제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어제 있던 거 말고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바꾸긴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캐릭터 프리퀀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remove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반복자 그대로 쓴 거 반복자 기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form은 쓴 게 있고 뭐냐 죄송합니다. form은 쓴 게 있고 요거는 find first of라고 하는 그 스트링 메소드를 썼어요. 그럼 find first of A는 A를 어디서부터 찾아요? 0부터 찾는 거예요. 0부터 찾는데 그 찾으면은 그 색인 값을 줘요. 그 색인이 요 값이 아니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를 늘리고 다시 찾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플러스 2라는 위치부터 찾아야 돼요. found부터 찾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거기만 찾아. 세 번째 있었다. 또 세 번째부터 한다. 또 있겠죠, 세 번째. 그럼 또 반복하면 또 세 번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안 해주면 안 돼.
find first of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에 있는 모음의 개수. 아까는 문자 하나였죠. 여러 개의 문자들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처럼 여기에서 그 모음, 요 문자에서 모음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같은 반복문으로 쓴다. 그러면은 저거를 반복하면서 스위치문 써서 A일 때도 플러스 플러스, E일 때도 플러스 플러스, C일 때 뭐 A, I일 때 플러스 플러스, O일 때 플러스 플러스, U일 때 플러스 하게끔 만드시면 되죠. 그렇죠? 스위치문 써서 만들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봐도 돼요. 거꾸로는 여기서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요거가 요 A가 이 A, I, O, U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예요. 요 문자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얘가 A인지, E인지, I인지, O인지, U인지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요 문자, 요 A라는 게 여기에 있는지, 요게 여기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 input I 값, 요 I 값이 요 A, I, O, U라는 문자 내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카운트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find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요거를 또 찾아서 할 수도 있고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이용했던 이 find first of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find first of는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찾을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보시면